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전일 미국 증시가 갈팡질팡 트럼프 관세 이슈에 맞물려서 흔들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시세에 반해서는 우리 시장이 오늘 매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제 미국 시장은 4%대 폭락을 하고 어제도 보합권에서 바닥을 지지하는 모습 정도의 시세만 보여줬는데, 어제 우리 시장은 매우 견고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상승까지 뽑아냈죠. 오늘의 상승 이유를 굳이 뽑는다면 동시만기일의 효과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는 니케이도 그렇고 딱히 강세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증시가 작년의 약세에 이어서 최근에 미국 증시보다 강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개별 종목의 이슈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새 판짜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강했던 조선 방산주가 반락이 일어났어요.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가 잠자고 있다가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였고요. SK하이닉스의 적극적인 반등 시대가 눈에 띄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1분기에는 조선과 방산이 코스피를 이끌었고, 코스닥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롱 포지션이 힘을 받아서 우주항공이나 로봇, 자율주행, 원전 이런 에너지 관련주나 아니면은 테마성 있는 그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흐름이 한 번쯤 변화가 생기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유리 기판도 어제는 일부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잠깐 둘러보고 그리고 차트 산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화그룹데이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삼성그룹데이도 막 있었습니다. 그룹 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저는 유력하게 LS그룹주와 포스코그룹주를 지켜보고 있는데, LS그룹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인터배터리에서 인터뷰에서 큰일이 났습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중복상장, 성장위해서 불가피하다. 이 말이 뭐죠? 물적 분할도 이유가 있고 이거 성장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당연히 개인 투자들은 자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LS 일렉트릭 주가가 빡 빠지고 현재 LS 그룹주의 수급이 완전히 꼬여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LS 그룹주를 일단 배제하고 보자 라고 했더니 이제 남은 건 뭐죠? 바로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까지도 여러분께 오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국 증시 보면은 나스닥이 13% 가량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거 관세 시점에 이렇게 눌리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의 주제로 볼 수 있는 게 트럼프의 분노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어제와 그제 계속해서 트럼프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 트럼프 얘기 최소화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트럼프의 관세 칼 휘두름이 과연 언제쯤 끝날 것인가? 제가 보는 거는 빠르면은 다음 주, 늦으면은 4월에 관세 부과일, 4월 2일이죠. 이때를 기준으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4월 2일에는 이제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되니까 이 카드를 남겨놓고 다음 주에 무언가를 하나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 칼부림을 부릴지, 아니면은 여기서 분노를 잠재우고 시장이 반등할 수 있게 할지, 그 키워드는 다음 주에 한번 결정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것도 오늘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증시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 시장의 낙폭을 그대로 메워내면서 양봉 마감, 즉 시가에는 미국 시장을 반영하지만 우리 증시가 시가 이후에는 우리 시장만의 강세를 보이더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미국 시장은 약세로 시작했지만 우리 시장은 갭을 띄어서 강세로 시작을 했고 1.5%가량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증시를 지켜봤을 때 니케이도 오늘 보합권에서 그다지 강한 모습 못 보였거든요. 대만 증시도 오늘 1%가량 상승세 보였는데, 그리고 항생 같은 경우도 오늘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딱 봐도 반도체의 날이었구나. 또 TSMC 같은 경우도 호재가 또 질비했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우리 시장과 대만 시장의 상승세를 오늘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스닥이 13%가량 빠진 동안에 우리 코스피는 약 5%가량의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은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7%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보통 7%에서 한 10% 정도가 일반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나오는 조정인데, 그런 거 상반기에 한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온 거고, 오늘 제가 시작할 때 베타제 분들한테는
730포인트 요 정도를 지켜서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이 뭐냐면 추세 라인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하단권 있죠. 어제는 한번 이렇게 이탈을 해 갔다 왔지만 이내 62선을 지켜주고 요 추세 안쪽으로 들어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더 빠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여기서 뭔가 더 돌파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상존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구간에서 뭐 쉬이 예측할 수는 없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요런 흐름을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 삼각 수렴 요런 식이든 아니면 위로 이렇게 압박을 해 나가면서 돌파를 하는 요런 모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매우 기대감 가지고 보고 싶다. 무엇보다 오늘 반도체가 초급등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그냥 N자 파동 이렇게 하나 나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고 뭐 똑같습니다. 큰 그림에서 하나 나오고 둘 나오고 그건 또 가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꾸준한 우상향이 지속적으로 1년 2년 사이클 계속해서 돌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드리고 싶고, 다만 반도체 쪽에서도 다양한 업종이 있습니다. HBM 그리고 후공정, 외주공정, 펜리스, 디자인하우스, 유리기판, 엑심렌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종목이 아니라 업종만 여기서 반도체에서 갈라치기에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어느 업종을 공략해야 될지 이런 것들 이따가 정합판 보면서 간단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약바이오가 최근 3월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이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승 고르기 하는 동안에는 종합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거를 그냥 잘 맞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소화하고 나서 종합지수가 본격적인 반등이 일어나면, 그리고 오늘은 코스피가 만기일의 효과로 강세를 보였지만 코스닥의 장이 복귀가 되면,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이어지면 당연히 바이오도 그 흐름을 뽑아낼 겁니다. 오늘 반도체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하게 반등을 치고 수급 유입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반도체가 자연스럽게 코스닥의 주도 업종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가 강한 날에는 코스닥도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그 중심은 반도체인 거고, 코스닥이 중심으로 가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는 이제 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바이오가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그거 의미 없어요. 단순히 굳이 이유를 찾아보면은 내일 동시 만기일 포지션에 따라서 코스닥을 조금 눌러야 되는데 그 포지션에서 시총 상위주인 바이오의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다. 아니면은 내일까지도 코스피의 수급 핸들링이 필요한데 돈을 일시적으로 코스피로 넘겨야 되니까 코스닥의 상위주에서 돈이 빠져나온 거다. 요 정도 이상으로 확대 해석은 하지 말자. 지금 막 알테오젠이 갑자기 마지막에 쭉쭉 밀리니까 뭔가 악재 있나 막 이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주가가 빠지는 거는 악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수급 논리로 움직일 수 있는 거다. 요렇게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오늘 하루 종일의 수급을 보면은 반도체가 시가 이후에 하루 종일 강세를 보였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강세 보이고 점차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원인 자체가 코스피가 오늘 초강세로 돌아섰기 때문이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오늘은 그냥 횡보하는 모습, 다만 약세는 아니고 그냥 쉬어갔다. 이 이유는 미국에서 테슬라가 나름대로 반등도 했고, 또 돈나무 언니가 테슬라 매매 진짜 잘하거든요. 여러분 캐시우드라고 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돈나무란 뜻이잖아요. 이게 그 여성분이 CEO인데 이분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성장주 매매를 진짜 잘해요. 예전에 22년도에 하락장에서는 또 손실도 많이 보긴 했는데 22년도 코로나 랠리 보일 때 진짜 큰 수익률을 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테슬라의 저점을 잡아서 150불 이하에서 굉장히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이때 막 테슬라 안 좋다, 망한다, 큰일 났다 막 이랬었는데, 그때도 돈나무 언니가 제가 언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별명이 그렇습니다. 150불 이하에서 굉장히 테슬라에 많이 모았다가 주가가 400불 넘어가고 500불 넘어가니까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 비중을 엄청나게 많이 줄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캐시우드에서 테슬라를 또 선택하고 있다. 이거는 또 하나의 고래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캐시우드 자금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테슬라 저점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닌가? 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 분야가 성장 분야에 있어서 특히 주요적으로 우주, 로봇, 자율주행, 로보택시, 그리고 전기차까지 모두 엄청나게 성장군에 있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코앞에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 중에서 한국 사람들 테슬라 좋아하는데 저도 테슬라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 좋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큰 오류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기업에 투자할 때는요 대주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대주주와 그리고 이해, 이 기업에 대한 기술의 이해, 그리고
경제적 해자, 누군가 이 기술을 침범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가. 그렇다면 테슬라는 지금 우리가 무슨 사업하는지 나름대로 이해는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적 해자, 기술적으로 따지면 테슬라의 기술은 뭐 누가 봐도 최고급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가격 메리트도 이제 생긴 거죠. 근데 딱 하나, 이 일론 머스크라는 변수가 이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주가에. 그래서 주가 부양의 의지가 있는가.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기는 합니다. 도지의 수장을 계속 맡을지. 아무래도 테슬라는 이렇게 큰 기업을,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 있는 이 사업을 추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의 매매를 할 때 여러분이 이 대주주에 대한 리스크일지 아니면 수혜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거, 이런 얘기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급을 한번 보면은 완벽하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의 날이었어요. 아침에도 흔들흔들 하다가 이제 한번 쭉 뽑아내고, 그리고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현물을 많이 사줬습니다. 오늘 현물을 거의 3,500억, 진짜 오랜만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열심히 매수를 해줬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반도체를 패시브적으로, 뭐 특정 종목이 막 엄청 강세를 보였다기보다 그냥 패시브적으로 들어온 거고, 일부 리노공업이나 아니면 뭐 이오테크닉스, 하나비전, HPSP 이런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는데, 그것도 다 그냥 반도체에서 수혜가 묶인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프로그램도 아침에는 흔들기를 동반한 뒤에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오늘 제가 베타즈 분들한테 오늘은 원웨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방으로 민다고 하면은 하방으로 적당히 미는 게 아니라 진짜 엄청난 폭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외국인이 깔아놓은 포지션에 손실을 메워서 하방 포지션으로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진짜로 하방이 열서 하락이 나온다면 단순하게 1, 2%짜리가 아니라 막 엄청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나오려면 진짜 악재가 나와야 되는데,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무리해서 돈의 논리로 찍어 누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린 게, 하방은 견고한데 위로 올리는 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아침에 조금 지나고 보니까 오늘은 조금 꺾여도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가요? 계속 원웨이로 왔나요? 예, 원웨이로 온 것 같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좀 편하게 시장을 볼 수가 있었고, 특이하게 이렇게 제가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삼성전자 오랜만에 2%, 하이닉스 5.8%, 그래서 엄청난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하나그룹주에서 차익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이 얘기를 드린다고 그러고 깜빡했는데, 하나오션의 수급을 봤더니 어제 메이저의 수급이 1,100억이나 한 방에 나갔어요. 하루 만에 1,100억 그냥 패대기 치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하나오션 조금 찜찜하다. 뭐 언론에서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하나오션에 대한 무수히 많은 호재거리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미군의 군함을 수주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창창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 관련해서 야 이거 조선 수주 계속 이어 나오는 거 아니냐 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는데, 그거 이미 어느 정도 반영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조정이 나오면 그래도 다시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너무 오버슈팅 구간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도 단기적으로 이 판짜기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조선주와 방산주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판이 짜여져서 2분기에 강세를 보일 업종이 점점 두각을 드러낼 건데, 일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붙들어 한 반도체, 물론 이게 동시만기의 효과로 올린 걸 수도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빼먹을 수 없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다.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린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바로 코스피의 랠리를 예고하는 거다. 1분기에는 코스피의 랠리보다는 코스피의 바닥잡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총 상위주가 아닌 하나그룹주, 이런 키워드, 조선방산, 이 친구들이 아무리 트렌드하게 올라와도 아직은 시총을 막 좌지우지하고 코스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도 업종으로 선택은 받았지만 코스피 자체를 올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코스피의 랠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당연스럽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뭐 헬스케어, 전기차 이런 쪽이 랠리를 펼치는 구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선제적인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포스코 그룹주로 수급 이동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그룹주의 파급력을 이번 1분기 때 톡톡히 보셨을 겁니다. 물론 하나그룹주가 무너지고 막 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뭐 이렇게 올랐으면 이거 좀 오버슈팅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에 챙길 거 챙기고 소폭의 조정, 수렴, 이격 수렴이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격 수렴 후에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그룹주의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바닥권에서 기고 있던 하락세를 보였던
포스코 그룹주가 이제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데 요게 생각보다 더 강하게 쭉쭉쭉 치고 갈 가능성이 있으니 포스코 그룹주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고려아연은 또 한 번의 경영권 분쟁. 근데 하필이면 오늘 그리고 내일을 앞두고 강하게 땡겨 올렸네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수급 논리로 한번 쫙 땡겨보자. 명분이 있다. 그냥 돈 여기로 쏴. 그리고 나중에 팔아도 뭐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냥 뭐 강하게 올리고 화제를 만든 다음에 개인 수급 붙이고 자기들 물량 넘기고, 이런 판을 오늘과 내일까지 아마 즐기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일단 고려아연은 뭐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걸로 보는 거고, 포스코 그룹주 이쪽을 우리가 분명히 집중해서 한번 보자.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다음 주에 트럼프의 칼부림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이번 주 들어서 더 난리치고 지난 주말에 더 난리치는 이유가 바로 다음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 7일의 연설에서는 트럼프 정책에 불확실성은 있지만 통화 정책을 서두르지는 않겠다. 그러나 금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시장이 반등을 쫙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어쭈 통화 정책을 서두르지 않아? 과연 그럴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관세 불확실성을 만들고 인플레를 자극하고 그리고 경기를 둔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자꾸 만들어서 트리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리 인하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 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이번 3월에는 동결을 하겠지만 일단 5월이나 6월달 중에는 무조건 금리 인하가 한번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7월, 9월 중에 2회차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3회차까지도 연말까지 3회차 유력하고, 4회차는 아직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요것도 트럼프의 의도대로라면 이번 여름쯤 내가 만약에 이거 금리 더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트럼프가 또 여름에 다시 한번 또 칼춤 출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당장에 5월달과 6월달, 7월달까지 두 번의 금리 인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FOMC에서 파월이 그리고 연준이 3회 인하를 의견수를 모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관전 포인트로 보는 겁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증시를 본인이 부양하지 않고 연준이 부양하게끔 유도라는 겁니다. 연준이 부양하는 건 너무 명확해요. 금리 변화 시그널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일단 CPI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CPI 수치도 조금 끈적거리긴 합니다. 이거 지금 전망치가 2.9%여가지고 이거 만약에 예상치 부합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파월 의장은 마음에 안 드는 끈적이는 인플레가 지속이 된 거예요, 2월달에는. 그런데 3월달에 미증시가 팍 하고 빠졌잖아요. 미증시의 하락으로 앞서 보는 거죠. 관세가 이렇게 경기 둔화를 이끌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파월 의장 입에서 야, 우리가 금리 인하를 일단 상반기에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뉘앙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증시는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이 이야기들이 제가 그저께부터 얘기 드린 틀에서 1회, 2회, 오늘 3회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탐색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 트럼프의 칼춤은 아마도 빠르면 다음 주 연준의 스탠스에 의해서 일단 잠재울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연준에서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을 한다. 그러면 4월 이 상호관세 먹을 때까지도 계속 괴롭힐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5월달이나 6월달에 금리 인하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벌써 103.5포인트예요. 그에 반해서 원달러 환율이 안 빠지고 있는데, 요 포인트가 이제 우리 정치 이슈 해소인데 오늘 정치 이슈 해소 뉴스가 안 나왔죠. 그러면 아마도 21일 선고가 가장 유력하고, 변수로 보는 거는 한 18일 정도. 그래서 다음 주 18일이나 21일 둘 중에 하나, 화요일이나 금요일에 탄핵 선고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조금 추이를 봐야겠죠. 아마도 다음 주 금요일로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쯤 탄핵 선고 날짜가 잡힐 가능성이 높고, 금요일날 선고가 되면 그러면 이제 환율이 좀 진정세 보일 건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달러의 약세가 원달러에 반영이 되는, 원화의 강세에 반영이 되는 그런 시기가 우리 시장에 특히 성장주의 강세를 보이는 스타트 시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될 이벤트로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빅스지수는 일부 진정세를 보였고, 비트코인이 조금 밀려있죠. 역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줄어들고 채권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위험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이 조금 누그러들고 있는 거다. 반면에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걸 보면은 역시 채권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구나, 채권의 가격이 높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정치 이슈 이런 거 있고, 어제도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미장에서 국장으로 환승하는 개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 증시 ETF를 담는 개미들.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이거 넘어오려면은 지금 140조 정도가 미국에 있는데, 그래도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는 빠르게 넘어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만 나와도 우리 코스피는 뭐 무난하게 3000포인트 이상은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드려보고 싶고, 지난 11월 29일과 12월 8일이죠. 이때도 다 이거 미국 가냐? 서학개미 가냐? 이랬는데, 이거 간다고 뭐 되는 거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국내 증시에 남았던 사람들이 이 계좌를 지키고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고, 밤에 잠도 잘 자겠죠.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K 증시가, 또 이 신흥국 자체가,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신흥국 자체가 미국보다는 나은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라이브에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돈나무 언니 캐시우도 요 얘기도 방금 전에 해드렸고, 트럼프도 테슬라 차 구매해서 내가 직접 타고 다니겠다, 그래서 머스크 신뢰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테슬라를 뭔가 달래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어제 마지막에 LNF가 3.5조 양극재 공급 체결 계약이 나왔어요. 이거 진짜 대단한 규모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도 이제는 슬슬 이제 캐즘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하이니켈 811 NCM 배터리 수주가 나왔는데, 요거 아마 테슬라 발일 거라고 다들 추측하고 있는데, 테슬라보다는 일정상 리비안, 그래서 LG엔솔을 통해서 리비안으로 들어가는 물량, 요런 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고객 다각화도 되는 겁니다. LNF 입장에서. LNF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괜찮은 게, 고객 다각화, 리비안, 그리고 테슬라까지, 원래는 테슬라에만 납품을 했는데 리비안까지 확보가 된다면 이거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직 계열화. 그래서 LS그룹의 전구체 공장이 이제 새만금에 다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일단 수십 개월라도 다 돼가고 있는 거고, 또 LFP 배터리 초도 물량이 올해 5월에서 7월 사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호재로 될 수 있어서 LNF 기업 가치가 또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실적의 개선세는 3분기라서 다른 양극재 기업들보다 조금 늦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LNF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만, 당장의 실적이 개선이 되는 속도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느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충돼서 메리트를 한번 따져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LNF뿐만 아니라 소재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아요. 2차전지의 동향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 원래 3원계 배터리라고 하면요, 전구체와 그리고 리튬 가격이 합해진 게 바로 양극재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구체가 6이고 리튬이 4였습니다. 이 전구체라는 거는 흔히 리튬, 그리고 코발트, 망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량이 된 게 리튬, 코발트, 알루미늄. 니켈 가격이 보통 싸니까 니켈의 함량을 뭐 6, 2, 2 요게 보편적이었는데, 지금은 발전을 해서 8, 1, 1. 여기서 더 발전하면은 9, 0.5, 0.5, 9 반반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배터리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력은 8, 1, 1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설명했던 LNF가 고생하는 게, 테슬라의 요청으로 622 배터리가 너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이거 주행거리도 조금 짧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재고 처리하느라고 좀 고생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다 끝났고, 이제 하이니켈 811 수주를 받은 거고, 3원계 배터리에서 비중이 몇이라 그랬죠? 원래는 전구체 6, 리튬이 4였는데 2020년도에 전기차 붐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전구체의 비중이 4로 줄어들고 리튬 가격이 양극재의 60%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지금 보면은 리튬 가격은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니켈 가격이 올라오고 있죠. 이거는 뭐 이거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기는 아직은 어렵지만, 전구체의 수요가 조금 올라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니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어디든가 리매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18,000달러까지 올라와 준다면, 야, 이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이고, 또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은 75,000 위안에 머물고 있지만, 만약에 리튬 가격이 톤당 8만 위안까지 올라와 준다면 2차전지가 진짜로 캐즘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시기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포스코 그룹주도 얘기했지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2차전지 소재의 대표격인 핵심 광물을 이제 직접 생산하는 그런 툴을 짜고 있거든요. 그 과도기가 지나가는 중입니다. 이제 진짜로 염호에서 리튬이랑 그리고 각종 광물
채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수혜가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거고, 그 밖에 뭐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도 음극재 기업에서 양재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투자 시기 이런 게 맞물려서 바닥을 빌빌 기고 있는데, 이제 점점 수요가 만약에 좋아진다고 하면은 투자 속도를 빠르게 올려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결정 정구태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LG 엔솔에 대한 캐파 이런 것들 확보해 나가면서 수주를 따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그룹도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장기적인 최선호주, 그리고 가장 먼저 터닝을 만들 주식은 누가 뭐래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정말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에 미치는 사라고 봐도 돼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당장 저점을 잡고 돌릴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기업들은 2분기가 돼야 좋은데 LG 엔솔은 1분기부터 개선세를 일단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매출액에 대한 개선세는 없는데 매출액은 2분기부터 연결이 될 거예요. 이게 조금 지금 돌릴까? 아니면 조금 시간이 끌다 돌릴까? 이런 걸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성장 가능성을 미리 끌어온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도 LG엔솔은 충분히 들어가서 우리가 기다려 볼 만하다, 그렇게 보는 거고, 셀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양극재 기업들 뭐 에코프로나 아니면은 뭐 LNF,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한번 강하게 리바운딩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근데 전체적으로 2차전지의 대세 상승은 그래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대세 상승이 안 나오면은 못 가냐? 그게 아니라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에도 1차 파동만 하더라도 그래도 50%에서 뭐 80%, 요 정도는 가볍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쉬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 하이닉스나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알테오젠도 그냥 막연히 그냥 계속 올라갔던 게 아니에요. 바닥이 찍히고 나서 바닥을 삘삘삘 기고 그리고 한번 쭉 당기죠. 근데 여기서 요만큼 당긴 게 50%고요. 그리고 여기 저가 33,000원에서 당긴 게 80%입니다. 요거 50% 땡겼고 여기서 쉬다가 여기서 또 80% 땡겼거든요. 지금 2차전지가 제가 보는 건 아마도 요런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더 땡겨놓고 바닥 잡는 구간 요거 하나만 더 나온다면 그 다음 뭐죠? 2차전지도 대세 상승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바이오처럼. 근데 물론 처음에는 선별적으로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대세 상승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그래서 큰 사이클로 보면은 결국 2차전지의 미래 짧게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은 알테오젠도 이랬어요. 바닥에 몇천원짜리 종목에서 12만원 갔다가 여기서 또 5분의 1 토막 났거든요. 5분의 1 토막 나서 바닥 빌빌 기다가 그리고 한번 50% 정도 탁 쳐주고 그리고 또 바닥 만들고 그리고 나서 대세 상승 요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2차전지는 여기서 바닥을 잡는 구간이 있다면은 대충 그냥 5조각으로 나눠가지고 한 반보다는 조금 못 온 것 같다? 요 정도? 그래서 5분의 2 정도? 요 정도 도달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필요한 거는 가격이 빠진다 이런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생각나는 기업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바닥 잡기가 조금 필요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바닥은 잡을 것이다. 그러나 가격적으로 시세를 줄 것인가? 이거는 물음표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끌 거라고 하는데 그 시간 열심히 끌었죠. 그리고 보라 시그널까지 엄청나게 누적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라 시그널 5개까지 만들면서 아주 그냥 머리끄댕이 박박 땡겨 끌어내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등세를 만들고 있는 거라서 이번에는 저는 삼성전자는 그래도 이 횡보를 했던 박스권의 시세보다는 조금 더 강세를 보이면서 레벨업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레벨업을 시킨다는 거는 이 밴딩에 하나 더 올려서 한 63,000원, 4,000원 여기까지 도달한 다음에 조금 쉬는 모습.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방향성을 뭐 HBM이든 아니면은 레거시 반도체든 어떤 방면으로든 코스피의 랠리를 이끌 수 있는 포인트를 가져가는 움직임을 아마도 만들어낼 가능성이 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한번 얘기해 봐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셀트리온이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요거 박스권 19만원만 만약에 돌파해 준다면 진짜 지겹고도 지겨운 매물벽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큰 상승이 아마도 셀트리온의 출발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가격 조정 크게 안 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박스권 만들면서 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뭐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거 굳이 또 한번 꺾어서 이루고 있어요. 물론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어쨌든 이 시세는 이렇게 휘고 있지만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될 거는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여기 파란 거 보이시죠? 여기 빨간 거 보이시죠? 가만히 시세는 요 박스권에 머물더라도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고점도 위로 열리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주가적으로 우호적인 환경, 상단을 열어주고 있고 하단을 튼튼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한번 종목 얘기를 해봤고, 알테오젠은 뭐 오늘 리가캠이랑
ABL 전부 다 눌렸는데 얘기들이 그대로예요. 한번 올라온 다음에 박스권 만들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냥 그거대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딱히 뭐 얘기를 더 드릴 건 없고, 특별히 뭐 악재가 있다 호재가 있다 이런 건 없다. 그리고 밴딩을 36만원 기어이 왔네요. 36만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39만원 밴딩 안에서 움직일 건데, 요거 욕심부릴 게 아니라 여기서 일시적으로 언더슈팅이 나오면 약 34만원 이 정도가 오면은 요거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고서 39만원부터 매도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뭐 15% 정도 그냥 재미를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뭐 이 정도로 간략하게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간판까지 보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방산주가 눈에 띄게 눌리는 모습, 아침에 그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돌렸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빠진 거라 가지고, 방산주는 제가 2주 전에 얘기를 먼저 드렸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예시로만 얘기 드려볼게요. 방산주 이제 끝난 것 같다, 저라면 방산주에 공매도 치겠다 라고 얘기 드린 게 이때부터였거든요. 여기서 제가 방산주의 고점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부터는 뭔가 시원하게 가는 흐름과는 다르게, 이렇게 무난하게 가는 흐름과는 다르게 뭔가 저항을 자꾸 받는 모습이 보이죠. 아마도 공매도 재개가 3월 말에 시작이 되면은 공매도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 업사이드를 열었을 때 메리트가 있을까, 그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될 것이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괜찮습니다. 조선주는 그래도 기존의 뷰와 같이 조정이 조금 나온다면 메리트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로 본행제 관련주 이런 거 좀 괜찮고, 피팅 관련주도 괜찮은데, 저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기자재는 별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굳이 기자재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엔진, 그냥 하나 엔진 하나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조선에 엔진 만드니까 요거 정도, 이렇게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 엔진, 그리고 나서 볼 수 있는 게 삼성중공업도 메리트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은 조금 눌려야 돼요. 이거 원체 시선을 많이 끌었어가지고, 또 더군다나 2만원 중반대도 만지작 걸었어가지고 지금은 손이 안 나가요. 그리고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현대미포는 지금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그래서 이런 거 조선주도 제가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봐드렸고, 아침부터 강했던 게 보톡스필러, 의료민기 뭐 이런 거 다 좋았고, 오늘은 부품주 이런 거 강세 보였네요. 근데 부품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쪽에서는 뭐 엄청 재밌을 거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업사이드를 봤을 때 부품주가 엄청 메리트 있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품주나 기판주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고, 유리기판은 조정이 조금 나오거나 오늘 쉬는 모습 보였는데, 그래도 유리기판 쪽으로는 이슈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있다. 다만 가격이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밀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공략하기 좋은 거는 오히려 레거시나 아니면 HBM 관련주 요런 거 좀 괜찮을 것 같고, HBM 쪽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하이닉스바일보다는 삼성전자가 HBM 퀄 테스트 하는 걸 조금 기다려보는 차원에서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HBM 장비 요거를 영위하는 장비주를 조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 정도고, 오픈AI 관련주가 요즘 그래도 나름대로 반도체 쪽에서는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저는 오픈AI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큰 비중을 하긴 부담스럽고, 퀄리타스 반도체나 이런 거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핫하게 올라갔는데 그냥 이거는 약간 좀 이슈를 만들어서 좀 컨트롤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라던가 파운드리도 뭐 그다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좀 스탠스가 바뀐 거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를 이제 뺍니다. 두산 테스나 제가 괜찮다고 계속 얘기 드렸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기조가 두산 테스나가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장비의 자리에 AI 반도체 시설을 넣는다, 변경한다 라는 뉘앙스를 많이 지금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 테스나의 투자는 조금 저는 지켜보면서 고려를 해야 될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고, 후공정도 괜찮고, 소재도 제가 보기엔 재미없어요. 소재가 가기 전에 레거시 반도체가 먼저 움직일 건데, 오늘 그래서 소재주보다는 레거시 반도체가 더 강세 보였고, 엑신냉각도 괜찮은데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를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젠슨항 CEO가 당연히 뭐 루빈이나 아니면 냉각 기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다시 움직일 수 있으나, 이쪽보다는 그래도 HBM에 전통적으로 보는 공략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 정도고, 엔터랑 게임이 오늘 쉬어가는 모습 정도 보였고, 로봇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로봇주가 이게 한번 파동 나오고 이제 눌리고 있는데, 눌릴 때 나름대로 가파르게 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V로 당겨서 랠리를 만드는 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제가 보는 거는 여기서 랠리를 만들더라도 한번 찌그덕 하고 그리고 나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좀 끄는 구간, 그러니까 지지를 받아서
안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랠리를 만드는 거는 조금 여유 있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격 수렴하고 이평 수렴하고 이런 거, 그래서 힘을 약간 모으고 나서 움직일 것 같다. 지금 단계에서 1차적으로 조정받고 바로 당긴다? 그거는 조금 무리지 않겠나? 요런 정도의 뷰를 한번 얘기를 전반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역시나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거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자산시장에서 제일 좋은 구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죽은 척을 했는데 일단 환율 진정되고, 그리고 알테오젠이 라이센스 사운드 나올 수 있는 거고, ABL 바이오 라이센스 사운드 나올 수 있는 거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데이터 발표하고, 또 다음 주에는 HLB의 FDA 3상 승인 이슈도 남아있죠.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도 벌써 300% 이상의 좋은 시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어서, 또 3월 31일에는 한올바이오파마 데이터 발표 있고, 뭐 D&D 파마 때도 데이터 발표 있고, 지아이노베이션 라이센스업 기대감이 있고, 오스코텍도 이제 지표 열어가지고 제노스코 상장 막겠다, 이거 불법 승계다 막 이러면서 항의를 하고 있고, 전세법으로 하나도 올라가지 못한 줄기세포 관련주 이런 것들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대형 헬스케어 업황 좋잖아요. 특히나 SK바이오팜이나 삼바 같은 경우는 의약품 관세 이슈로 억울하게 내려온 거 있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 조금만 지지 받아주는 모습 보이면 알아서들 잘 올라가 줄 겁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장의 이슈가 조금 누그러들고 여유 있을 때 혹은 라이브를 통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더 많은 소식과 돈의 논리 얘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